저희 딥페이크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CJ 올리브 네트워크 AI 코어 연구소의 손종수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손종수 소장님은 이번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페이스 에디팅 사례와 윤리 정책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종수 소장님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CJ 올리브 네트워크 AI 코어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삼성전자 컨텐츠 추천 서비스 프로젝트의 리더로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그 AI 코어 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손종수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원래 발표할 때 긴장을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 세션하고 방금 이제 발표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혼난 기분이에요. 실제로 저희는 딥페이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되게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AI 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 회사가 AI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이제 그 딥페이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게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좀 어려운 내용들은 빠르게 내려가고요. 저희 사례와 그 AI 윤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딥페이크는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일론 머스크의 그 영상이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즐겨주시기도 하셨고, 사실 이런 딥페이크를 만드는 앱들도 그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게 금방 찾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은 좀 유료긴 한데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기는 재밌습니다. 재밌기는 재밌는데 네, 이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원본 데이터에다가 원본의 그 영상이나 이미지에다가 붙이고 싶은 사람 얼굴을 학습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얼굴형에다가 눈, 코, 입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약간 어색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거였어? 라는 걸 전혀 모를 정도까지도 갔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는 굉장히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딥페이크를 가지고 방송에 몇 번 이제 방송을 내보낸 사례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이제 가짜 영상을 만든 미국 엄마, 저커버그인데 저커버그가 아니다, 인공지능 포르노,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뉴스들은 많이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그 올해 3월에 이 발표를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2019년에 나온 건데 저희는 좀 늦게 접했습니다. 이게 딥페이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누가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 무려 96%가 포르노그래픽에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4%만 포르노그래픽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름을 저희는 좀 바꿨어요. 딥페이크 아니라고. 저희가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는 과연 AI 자체의 문제냐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그 이루다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지 않은 거냐, 인간 중심적이냐 아니냐, 안전한 거냐, 책임지지 않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AI 기술은 공정해야 되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되고 보안과 안전에 철저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단 AI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노벨상도 원래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셨던 분이 노벨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원래는 광산에서 이제 채굴 하려고 만든 건데 만들고 보니까 폭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전쟁에서 사용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분이 윤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AI가 아니라 노벨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AI도 그거랑 똑같이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은 절대로 과학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학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그 CJ 계열사 중에서 이제 CJ ENM이라고 방송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TVN이라는 채널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작업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동영상 편집 툴을 열어가지고 한 땀 한 땀 마우스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AI 기술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윤리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고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이 VFX 기술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보면 이제 뭐 나이키 로고라든지 아디다스 로고를 테이프로 가리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인페인팅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걸 지워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난도의 동작을 이제 대역이 하고 그 대역에다가 얼굴을 그 원래 주인공 얼굴을 붙여서 영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해 보니까 이제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 컨텐츠 제작 시간이 최소 몇 달 이상 줄게 되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제 오브젝트 이레이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보면 이제 로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럼 그 부분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로고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마 영상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그 줄무늬 티셔츠에 로고가 조그맣게 보여요. 요거를 이 줄무늬 티셔츠를 학습을 시켜서 이 로고가 보이는 부분을 지워본 겁니다. 전혀 티나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저기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시죠. 요거를 이 벽과 주변 상황을 학습을 시켜서 우측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이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컴퓨터로 CG 작업하시던 분들이 하시게 되면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AI로 돌리게 되면은 단 10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AI의 윤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건데요. 작년 9월에 그 TVN에서 돌아가신 그 터틀맨이라고 그 그룹 거북이의 한 멤버시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분을 AI로 복원해가지고 원래 멤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될까? 그땐 이제 몰랐죠. 근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방식은 이게 이제 다른 딥페이크들은 왜 그 원본하고 삽입할 대상이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얼굴을 그 합성한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변경할 대상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변경할 대상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대역의 얼굴을 학습시키고 그 변경할 대상 인물도 인터넷으로 최대한 모아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으로 이제 그 해상도를 뻥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년 한 9월경에 방송이 나갔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툴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게 파란색이 원본이고요. 이 빨간색이 변경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일치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확인하는 툴을 만들었었고 그 툴을 만들어서 영상을 합성한 다음에 얼굴을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적화 툴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변의 빛하고 피부 톤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최적화해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의 가장 끝 부분으로 가면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씌워요.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이라 그래가지고 실사처럼 만들어주는 이제 필터를 하나 더 씌우면 이제 거의 실제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냈던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가장 우측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올해 아마 봄쯤에 방송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불꽃미남이라고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작진 쪽에서 차인표 의원님의 이제 인터뷰를 따면서 좀 젊은 시절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20대 시절 얼굴로 좀 바꿔봤고요. 요게 이제 화면 해상도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가지고 잘 티는 안 나실 건데 이 목이나 이게 얼굴 쪽에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방송됐던 TVN의 그 나빌레라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송강님하고 박인하님이 이제 발레하는 걸로 나오시는데 이 고난도 동작이 굉장히 좀 그 배우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역분이 그 발레를 하시고 저희가 거기다가 그 송강님의 얼굴 그리고 박인하님의 얼굴을 붙여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고 가셔도 되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네, 이게 그 나벨레라의 8화에 나왔던 건데 이 얼굴 쪽을 좀 위주로 보시면은 이 사람이 뱅글뱅글 도는데도 전혀 어색함 없이 잘 붙고 있죠. 이게 실제로는 이제 방금께 송강님이 직접 하셨던 건 아니고 대역분께서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로 연기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얼굴을 붙였습니다. 이게 딥페이크로 붙인 건데요. 저희가 그 딥페이크 하는 회사다라는 걸 처음 알리게 된 계기가 작년에 그 거북이 터틀맨을 이제 살리면서 그 복원한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내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저한테 오는 연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돌아가신 우리 성지 오빠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교주님의 영상을 AI로 복원해가지고 우리한테 영상을 납품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올해 1월경에는 3.1절에 유관순 누나 얼굴을 그 AI로 학습시켜가지고 만세삼창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전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살려달라, 영상으로 복원해달라, AI로 학습시켜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분들을 우리가 AI로 살려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제가 자의적으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없이 야 이건 이 정도는 좋아요, 이 정도는 나빠요 하는 게 굉장히 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올해 나빌레라 방송이 나간 이후로 아직까지 그 소비자들 혹은 이제 방송 시청자들에게 그 저희가 만든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거의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뭔가 기준을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윤리 원칙을 우리 내부적으로 세우고 그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만든 이제 AI 원칙, 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진 윤리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카카오, 네이버 같은 데서 만들었던 AI 윤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제 무슨 뜻이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드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윤리 이슈를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이 윤리 가이드라인이 모든 AI 그 과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심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채용 부분에서도 AI를 쓰잖아요. 저희도 있거든요. 저희도 채용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AI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켓 딜러들이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결정할 때도 AI가 가격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건강, 즐거움, 편리는 저희 CJ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똑같이 AI의 가치로서 그 고객들의 건강, 즐거움, 편리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AI 기술,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거죠. 차별, 편향이 없는 AI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 설명 가능성은 그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딥러닝 기술의 그 원리 자체가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장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설명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설명 가능성과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이 통제 가능성이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통제 가능성과 설명 가능성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제 그 개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A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5가지의 AI 윤리 원칙을 현재 내부 프로세스상 결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아마 올해 10월이 넘기 전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고지가 될 예정이고, 이거는 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마찬가지 수준의 그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 회사에서 공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윤리 원칙이 공표가 됨과 동시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AI 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는 과제 기획부터 과제 수행, 결과 전달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 5가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수하고, 그것이 모두 이제 그 프로젝트 책임자의 승인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딥페이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검출하는 기술도 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검출 기술 AI는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오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조만간 오픈 API로 많은 분들이 직접 자기 시스템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 API로 열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은 감은 있는데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